회장님을 돈 받고 상대했다고요? 그날 요양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들려온 소문은 하나였습니다. 특실 간호사가 회장님을 몰래 돌봐주고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엔 60세 간호조무사 윤미선 씨가 있었습니다. 묵묵히 10년을 일해온 그녀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와 회장님 사이에 돈보다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으로 시작됐지만 끝은 눈물로 맺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평화요양병원 대구 외곽의 한 조용한 건물. 이곳 특실에는 김 회장님이라 불리는 말기 췌장암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재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거의 외부인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병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엔 매일 같이 한 간호조무사가 드나들었습니다. 윤미선 씨, 올해 60. 병원에서만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항상 말없이 일했고 환자에게만 집중하며 시끄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 하지만 소문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작은 귓속말에서였습니다. 다른 병동 간호사 둘이 식당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 알지? 1층 특실 들어가는 미선이. 걔 회장님한테 따로 돈 받고 간병한다더라. 처음엔 농담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자 소문은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특히 회장님 병실에서 누군가가 두툼한 봉투를 본 이후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돈 많다더니 간병사도 개인적으로 사서 쓰나 봐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보호자들. 병동 복도는 조용했지만 미선 씨가 걸어갈 때마다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배식 중이던 한 간호사가 수간호사실로 불려갑니다. 병원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미선 씨랑 회장님 사이에 이상한 거 본 적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병원장은 그들 사이에 뭔가 있다고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선 씨는 회장님 병실 안에서 조용히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아직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약을 놓고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회장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선 씨 덕분에 편안합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병원 복도 문틈 너머로 누군가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직원이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간병일지를 발견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던 봉투.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두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미선 씨 봉투 받았다며. 거기 현금 들었대. 회장님이 직접 준 거래. 소문은 이제 미선 씨가 회장님 전담 간병인이라는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 일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돈까지 챙긴다더라. 그러나 정작 윤미선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조용히 병실을 오가고 말없이 업무를 이어갑니다. 오히려 그녀의 침묵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차를 끌고 가는 미선 씨를 향해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비아냥거렸고 어떤 이는 피하듯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장은 윤미선 씨를 호출합니다.
요즘 회장님과 관련된 말들이 많습니다. 병원 이미지도 있고 하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괜한 오해는 만들지 않도록 하시고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회장님 병실 창가에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잠든 듯 보였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사람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단 몇 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윤미선. 병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은 오래된 가구처럼 조용히 존재해 왔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하며 무던한 사람. 화를 내는 법도 없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는 그녀는 그저 주어진 일을 제 시간에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60.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윤미선 씨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22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그녀가 30도 되기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하나를 남겨두고 그렇게 홀로 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겼고 식당에서 반찬을 나르며 살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딸아이를 키우고 중학교까지만 마친 학력을 부끄럽게 여겨 야간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평화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땀과 소독약 냄새, 새벽마다 울리는 호출벨, 그리고 환자들의 탄식과 간헐적인 고마움.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동안 그녀는 병원 안에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낯선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장 직속으로 불리는 회장님 병실. 말기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 환자는 병원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던 자리, 몸이 너무 약해진 탓에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그날도 조용히 수첩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수건을 덮고 눈을 감고 있던 김 회장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회장님은 미선 씨에게 간헐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르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정돈된 태도는 오히려 회장님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묘한 공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그 공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층을 담당하던 후배 간호조무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선생님, 회장님이랑 참 특별하신가 봐요. 우리는 감히 들어갈 엄두도 못 내는데. 그 말투에는 질투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소문이 되어 병원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수간호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고 회장님의 식사와 약물 처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무대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미선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해 회장님 병실을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미선 씨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의 베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항상 조용히 잘 계십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번 그녀가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러나 그런 작은 인사는 밖에서는 더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누군가는 회장님이 윤미선 씨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둘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들은 곧 그녀의 이름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던 간호조무사에서 회장님의 비밀스런 간병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 간호사가 다른 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질문은 누군가에겐 비난이었고 누군가에겐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미선 씨는 여전히 말없이 출근하고 말없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도 모른 채, 속마음도 모른 채, 오직 표면에 드러난 조각들만을 모아 짐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봉투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이제 이야기는 조금씩 그녀의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심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윤미선 씨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더 수척해졌고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간호사님, 혹시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뜸들인 뒤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선 씨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으면 되는지 정리된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주소,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메모를 받아든 미선 씨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퇴근한 뒤 메모 속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동네의 오래된 주택. 미선 씨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엔 젊은 남자와 회장님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편지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조용히 넣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병실에서 회장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편지 전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가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중 회장님이 건넨 작은 노트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기록이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선 씨가 왔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진심 같다. 그 순간 미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안고 병실로 다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 씨는 더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병실만 오가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시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제 소문의 실체는
더 깊은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독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윤미선 씨는 회장님 병실 앞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병실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뒤돌아 나갔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회장님이 만나고 싶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회장님에게 그 장면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을 감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같은 남성이 다시 병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미선 씨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 아버지 계십니까? 그 짧은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고 미선 씨는 곧바로 침대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회장님의 목소리, 어렸을 적 문을 박차고 나갔던 아들의 눈물, 병실 안은 금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에게 남기고 싶은 게 있다. 하지만 그게 돈이나 재산은 아니다. 내 마지막 진심이다. 윤미선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회장님이 침대 밑 서랍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자 속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들과 젊은 시절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회장님의 손목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쓰지 않았던 녹슨 시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병원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식사도 하고 창밖을 보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병실은 점점 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눈빛은 흐릿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족을 준비시키라고. 윤미선 씨는 그날 밤 병실을 지키며 회장님의 침대 곁에서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지요? 그러니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기 직전 회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병원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회장님의 손을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침대맡에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미선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미선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침대만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써오던 하루 기록. 마지막 장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심이었던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장 사이엔 낯익은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미선님께라고 적힌 이름. 그 안엔 메모와 함께
회장님의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젊었을 때 가장 바쁘게 살던 시절의 유일한 기억입니다. 당신이 지켜준 내 마지막 시간을 이 시계와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선 씨는 말없이 그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시간을 진심으로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또 하나의 진심.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임종 소식은 병원 내외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용했던 병실은 이내 빈소로 바뀌었고 주변 간호사들과 직원들 또한 그가 남긴 마지막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이 병원에서 윤미선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장면은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담겨 병원 단톡방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유산 받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린 듯한 익명의 편지가 병원장에게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특정 간호조무사가 회장님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적인 감정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 병원 내에 돌고 있습니다. 진상 파악이 필요합니다. 윤미선 씨는 조용히 불려갔습니다. 병원장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지만 미묘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금전이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받은 것은 마지막 하루를 함께한 진심뿐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병원장도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병원 곳곳에 퍼진 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눈을 피했고 복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환자 하나 간호한 거라기엔 너무 특별했잖아. 그 나이에 그 정도 대우면 뭔가 있었던 거야. 그 속삭임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윤미선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남긴 노트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그 뒤에 접힌 작은 쪽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이 사람 같았습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진 윤미선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안의 공기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윤미선 씨에게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엔 회장님의 손목 시계와 함께 자필로 적힌 짧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소문이 당신을 흔들지 않기를. 당신만은 끝까지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편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시계는 멈춘 시간이 그대로였습니다. 3월 3일 새벽 5시 43분. 그가 세상을 떠난 그 시각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봉투를 조심스레 닫고 아무 말 없이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봄이 오는 길목, 바람은 조용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계를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해 출근 체크를 마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병동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에 서 있던 수간호사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윤간호 조무사님,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회의실로 들어간 그녀에게 수간호사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본부에서 정기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을 담당하시던 부분에 대해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필요한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했던 하루하루가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그 진심은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챕터 6. 조사실의 문,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윤미선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본부에서 파견된 조사 담당자 2명과 병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윤간호 조무사님, 고인의 임종 전 병실 출입은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 6시에 회장님 병실에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식사와 약물 복용, 상태 체크는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회장님께 따로 개인적으로 받은 금품이나 물품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장례 직후 유족 측에서 전달한 시계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그러나 촘촘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CCTV 기록, 간호일지, 회장님의 약물 투여 기록까지 정밀하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용히 회장님 병실에서 일했던 윤미선 씨의 꼼꼼한 기록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물과 반응, 대화의 변화까지 일지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회장님이 조금 웃으셨고 어느 날엔 체온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까지. 조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성실한 기록은 흔치 않습니다. 병원장 또한 미묘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였던 불신이 거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 남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병원 내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선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인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환자로서,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에 한 조사관은 고개를 숙이며 노트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며칠 뒤 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윤미선 씨는 회장님의 간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위나 특혜도 없었으며 모든 업무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 게시판에 공지문이 붙자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직원 식당에서 그녀 옆자리를 꺼리던 동료들도 어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좀 의심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진심을 보인다. 조사가 끝나고 병원장도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 선생님, 이번 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간병을 훌륭하게 수행하셨다고. 윤미선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잘 지켜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병원 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병원장님 귀하라고 적힌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 말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병원과 환자들에게 배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홀로 병원 옥상에 올라 마지막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 해는 길어졌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입사하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의 소독약 냄새, 복도 끝 호출벨, 환자의 마른 손 그리고 마지막 회장님의 손목시계. 그녀는 가방 안에서 회장님의 시계를 꺼내 조심스럽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째깍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잊힌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저의 시간을 살아보려 합니다. 조용한 회색 병원 건물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을 견뎌낸 한 사람의 묵묵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윤미선 씨가 병원을 떠난 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병원 퇴직 후 첫날, 윤미선 씨는 여느 날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고 손은 자연스럽게 간호사복이 걸려있던 옷걸이로 향했습니다. 허공을 쓸어내린 손끝에서야 이제 그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린 그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시계. 오늘도 정확히 새벽 5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목적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이끄는 곳은 익숙한 방향이었습니다. 오래된 동네의 보건소, 작은 마을의 요양센터, 그리고 한때 지원하려다 그만둔 재가요양 교육센터까지. 그녀는 그곳 현관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낡은 현판이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잠시 서 있던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혹시 지금도 교육 수강할 수 있을까요?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은 놀라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기수 시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아니라 분명한 결심이 글씨에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엔 60대 여성, 70대 남성도 있었고 미선 씨처럼 새로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 출신이시죠? 아니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래도 손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저희 엄마 손 잡아줄 때처럼요. 그 말에 미선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칠판에 적힌 오늘의 수업 주제는 치매 노인과의 소통법이었습니다. 강사는 말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약도, 치료도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미선 씨는 회장님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쥐고 조용히 눈을 감던 그 순간을.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근처 시장에 들러 조용히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와 조리대를 정리하던 중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린 목소리는 뜻밖에도 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식사 한 끼 대접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회장님이 생전 즐겨 찾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실내, 창밖에는 초가을 단풍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중히 인사하고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다 발견한 건데요. 이건 선생님께 드리라고 남기신 것 같습니다. 상자 안에는 회장님이 생전 쓴 메모 수첩 몇 권, 그리고 간병일지라고 적힌 얇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인간다웠던 시간은 그녀와 함께한 나날이었다. 미선 씨는 말없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미선 씨는 제가 요양기관 실습생으로 등록되어 본격적인 현장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정된 집은 혼자 사는 80대 여성 어르신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낯설어했고 경계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 오래된 정원의 흙냄새 같아. 그 말에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원에 꽃도 한 송이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다시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마지막을, 그리고 누군가의 내일을. 윤미선 씨의 삶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실습을 마친 윤미선 씨는 정식으로 제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새벽 첫 버스를 탔습니다. 누군가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은 병원 복도와는 전혀 다른 차분함과 인간적인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배정된 어르신은 90세를 넘긴 고령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에 있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무뚝뚝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소. 그래도 아드님이 신청하신 보호사 배정이라 하루만 지켜봐 주세요. 처음엔 하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선 씨는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물을 갈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르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영도 어르신, 손 따뜻하게 덮어드릴게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 옛날에 마누라가 이렇게 덮어줬었지.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강변을 걸었던 일, 된장찌개를 두고 싸웠던 날,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함께했던 여름. 윤미선 씨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때론 어르신이 잠들고 나서야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윤미선 씨가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놀라 다가가자 그는 희미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목소리로 하루 시작하고 싶어서 기다렸소. 그 말에 미선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조용히 손을 덮고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영도 어르신. 햇살이 참 따뜻해요. 며칠 후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신부전 말기. 자녀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는 곧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윤미선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을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어르신은 흐릿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딸처럼 느낀 적이 많았소. 이런 말해도 되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가슴에 꼭 담아두겠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덮고 이마를 쓰다듬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녀는 도착하자마자 윤미선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곁에 없었는데 아버지께는 다행히도 선생님이 계셨네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윤미선 씨는 책상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이 남긴 손글씨로 보이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이웃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엔 윤미선 씨 덕분에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쪽지를 접고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조용히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또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러 갑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윤미선 씨는 다음 대상자 배정을 기다리며 짧은 휴식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잠시 느려지자 지난 계절의 기억들이 조용히 가슴속을 채워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집 우편함에 뜻밖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병상에 누운 회장님과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늘 이 사진을 서랍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김도윤 드림.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따뜻했던 병실, 마지막을 앞둔 눈빛, 그리고 말없이 흐르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평화공원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장님께 받은 마음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그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함께 담아 회장님 앞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병원 외에도 지역복지센터에서의 상담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70대 여성 한 명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이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런데요,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내가 인간다웠던 시간은 당신과 함께한 순간이었다고요. 그 말에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존재이실지도 모르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상담센터에서도 조용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눈물에는 따뜻한 침묵으로 기쁨엔 함께 미소 지으며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의 겨울,
센터에서 작은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윤미선 씨는 초대받아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뜻밖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음돌보미 상, 사회복지사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 끝에 다정한 목소리를 남긴 분,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를 기억해 준 분, 윤미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까봐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병원 시절, 요양센터, 환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남긴 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 속엔 또 한 번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퍼져가던 어느 날 윤미선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병원 이름이 뜬 전화번호였습니다. 예전에 근무하던 평화요양병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병원에 들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화 건 사람은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언제 찾아뵐까요? 며칠 뒤 병원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낯익은 풍경, 익숙한 냄새, 마치 어제까지 근무했던 것처럼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윤 선생님, 원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개를 받으니 그녀는 최근 이 병원에 입원한 치매 초기 환자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 적응을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을 전부 피하시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윤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요? 네. 뉴스 인터뷰에서 얼굴을 뵌 적이 있다 하시면서요. 그 손길이라면 다시 병원에 있을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윤미선 씨는 말없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할머니가 침대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선이라고 합니다. 잠시 손 좀 잡아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이 손 따뜻하구먼. 어디선가 느껴본 손이야.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주 1회 자원봉사 형식으로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조건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도록 도와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 동료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완전히 병원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거지. 이번엔 손님으로.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작은 문방구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하나 골랐습니다. 제목은 사람의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녀가 만난 사람들의 손, 그들의 목소리, 마지막 순간에 나눈 말들, 그리고 스스로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는 병원 냄새를 가장 싫어하셨다. 그래서 나는 병실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들였다.
그 바람에 실려온 꽃냄새에 할머니는 한참을 웃으셨다. 그녀의 하루는 다시 조용한 선을 그리며 흘러갔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어도 그녀의 손은 스스로를 향해 내밀어졌습니다. 윤미선 씨의 여정은 거창한 드라마도 화려한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너무도 깊고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곁을 지키고 차가운 병실에 온기를 불어넣고 아무도 몰랐던 작은 울음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회장님이 남긴 말처럼 내가 인간다웠던 시간은 당신과 함께한 나날이었다는 문장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같은 의미로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보호사로, 친구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나누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아닐까요? 다음 누군가의 이야기를 위해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